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시그네틱스 주주님들. 이번에 시그네틱스가 어제 저녁에 하이닉스가 새로운 공장을 신축한다는 기사에서 HBM 관련해서 연관된 업체로 나오면서 이 시그네틱스가 어떤 수혜를 받을까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이고, 거기 기사에서 MR 머프 관련해서 어떤 기술력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기사를 보시고 이 영상을 찾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속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왜 그런 말을 드리는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틱스가 왜 이 MR, 머프 관련돼서 연관이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공시를 보시면은 지금 기술 개발, 연구 개발 활동이죠. 여기에 머프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이렇게 머프 패키지 관련돼서 기술 개발하는 내역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머프 관련된 업체는 맞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주요 제품을 한번 보시죠. 일단 원자재를 매입을 합니다. 자, 솔더볼. 이게 이제 납땜 볼이죠. 납땜 볼. 그 PCB 밑에 납땜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납땜을 하게 되면 그 납땜 용액이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동글동글하게 말리잖아요. 그걸 솔더볼이라고 하고, 골드 와이어, 뭐 PCB 이런 이제 반도체 모듈을 만들기 위한 부재료들을 다 이제 사들여가지고 IC 조립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PCB 기판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검정색 칩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원자재 구입하는 목록들을 보시게 되면 패키지 하는 업체이긴 한데, 컴퓨터 관련 주변 장치에 IC 칩 이런 것들을 조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나 뭐 SSD나 이런 것들을 이제 IC 칩 만들어서 패키징하는 이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비메모리는 이제 처리하는 데 특화된 반도체죠. 그래서 통신 장비에서 어떤 CPU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를 비메모리라고 하겠는데, 그런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법 기술력은 있습니다. 제법 기술력은 있는데, 아까 여기서 연구개발 보셨다시피 이 머프 방식으로 많아봐야 투다이를 패키징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 관련해서는 좀 엮일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HBM은 지금 8단, 12단 이렇게 나오죠. 근데 투다이 머프 패키지라고 하죠. 그래서 2단 정도 패키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를 한번 보시죠. 시그네틱스가 강세라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발표한 것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청주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약 20조를 투입해서 MP15X 공장을 증축을 24년 말까지 공장 완공을 해서 24년 말부터는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HBM3E 관련된 원비 D램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비 D램을 가지고 이 어드밴스 MR 머프 공정을 통해서 16단 HBM, 연말까지 하이닉스는 12단까지 나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16단까지 HBM에 적용할 계획이다. 16단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아직 개발 중인 거죠. 지금 이제 12단이 나오니까 아직 개발 중인 거고, 아직 먼 미래의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시그네틱스는 이 어드밴스드 MR 머프가 아니고요. MR 머프입니다. MR 머프. 그래서 HBM2E에 관련된 공정이 되겠고,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이미 해왔던 공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시그네틱스가 마치 연관되어 있는 듯이 말을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 이어서 이 MR 머프 관련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공정표는 HBM의 어떤 변천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SK 하이닉스가 제공하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HBM2에서 TC, NCF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HBM2E에서 MR 머프를 사용했다고 하죠. 이미 HBM2E부터 MR 머프 방식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을, 자, 그러면 이 차이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먼저 MR 머프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아까 시그네틱스의 원자재 구입 목록을 보셨죠? 거기서 솔더볼 기억나시는가요? 솔더볼이라고 해서 이제 납땜을 했을 때 액체가 되었다가 고체가 되는 그거를 솔더볼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서 펌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플로우라는 용액을 넣는데요. 플로우라는 용액을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에 채우죠. 여기에 채우게 되면 언더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언더필을 해서 이 상부 다이와 하부 다이를 접합을 시키는 거죠. 접합을 시키면은 그 용액이 달라붙으면서 여기 옆으로 삐져나온다는 거죠. 옆으로 삐져나오다 보니까 이 플로우를 세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우를 세척해야 되는 공정까지 해서 공정의 효율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점에서 어드밴스드 MR 머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드밴스드 머프는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드밴스드 머프의 가장 핵심은 이 에폭시 플로우라는 액체와 TC 본더가 되겠습니다. 이 TC 본더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한미 반도체가 납품을 하는 거죠. 한미 반도체가 납품을 하고 이 에폭시 플로우라는 소재는 이 일본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믹스라는 회사와 이 SK 하이닉스가 공동 개발해서 만든 소재고요. 이 에폭시 플로우와 TC 본더를 이용해서 이 다이와 다이를 결합을 시키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적층을 시켜 나갑니다. 하나하나 적층을 시켜 나가고 여기 사이에 에폭시 플로우가 들어가겠죠. 이 에폭시 플로우의 어떤 점도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안 삐져나오게 할 수가 있고 또 공간이 꽉 차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기술력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이와 다이를 접합을 할 때 하이닉스 외에는 딱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점에서 아까 시그네틱스가 뭐 패키징을 하는데 아까 시그네틱스가 다이 투 다이 패키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이닉스가 하는 이 에폭시 플로우로 접합을 하는 방식과 조금 다를 뿐더러 이 방식은 다소 기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그네틱스가 관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여하튼 에폭시 플로우를 이 사이에 넣어서 접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에서 TC 본더가 열을 가해서 열로 의해서 이 에폭시 플로우를 조금 녹인 다음에 시간을 두면서 이게 서서히 고체가 되면서 결합이 되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을 HBM3E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라는 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할 수는 있으나 전혀 다른 소재다.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폭시 플로우라는 소재는 굉장히 SK 하이닉스와 나이닉스가 공동 개발할 정도로 이렇게 기밀적이고 굉장히 그 고난도 기술입니다. 이건 삼성도 지금 하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삼성은 여기에 필름을 넣어서 접합을 한단 말이죠. 이 필름을 넣는 방식 때문에 수율도 안 좋다고 하는데 이 필름 넣는 방식보다 훨씬 발전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시그네틱스 관련해서 HBM과 관련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충분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자, 이 표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시그네틱스가 이 표에서도 지금 본인들이 패키징 업체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 시그네틱스가 주요 업체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패키징 업체는 맞습니다. 패키징 업체는 맞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사업의 주요 목표 시장이 나오죠. 주요 목표 시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 자, 메모리 관련해서 얘기가 있고요. FPGA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런데 어디에도 HBM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신기술 개발 관련해서 당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한번 보실게요. 자, 플립칩 개발 후에 지속 투자해서 양산 중에 있다. 전자기기를 경량화하고 있고 다기능화하고 있다. 어드밴스드 SIP 모듈이지 어드밴스드 MR 머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 시그네틱스 관련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개요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러면 기사에서 아까 MR 머프 관련해서 어드밴스드 MR 머프를 이 시그네틱스가 담당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주요 계약 연구 활동에서 그 머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 거기서도 이제 2층까지는 이제 적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저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IR 담당자에게 통화를 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에포시 플로우라는 다소 이 기업의 기밀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회사에게 맡겨서 패키징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드밴스드 MR 모프를 시행하는 업체는 바로 이 SK 하이닉스 본인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그네틱스뿐만 아니라 이 펜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사를 좀 어떤 의도로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그네틱스와 펜트론에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정보고요. 만약에 이 기사가 맞다면은 사실 이 시그네틱스나 펜트론이나 시가총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사실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그네틱스가 지금 주가 가격이 1,800원이거든요. 시가총액은 약 1,500억 정도 되고요. 이 HBM3E 관련된 업체가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사실 좀 여기서부터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사를 조금 했던 거고요. 펜트론도 주가가 8,000원인데 펜트론 관련해서도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영상을 시그네틱스와 비슷하게 또 영상을 촬영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시그네틱스는 이 HBM 관련주는 아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IR 담당자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해서 공부해본 결과 HBM을 적층할 기술이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결론입니다. 여하튼 이 시그네틱스 기사를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좀 다시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다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